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태 이제 했던 내용들은 이걸 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확실히. 포인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8바이트가 아니지.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이 다음에 할 내용들이 무리 없이 풀릴 거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변수 i의 값을 해킹해달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선은 자, 지금 현재 상황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i는 30이라고 나왔어요. 왜요? 그죠? i라는 변수는 지금 어떤 변수예요? 정수값만 담을 수 있는 변수 i고요, 맞죠? 이 안에는 지금 3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되게 간단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잖아요. 왜냐면 이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는 왼쪽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30이라는 값이랑 얘랑 치환돼서 지금 i는 30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얘를 50으로 바꾸고 싶대요. 결론이 이거예요. 50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50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건 뭘 한 거예요, 그러면? 변수의 값을 재정의한 거죠.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50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건 제가 초반에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기억나시나요? 변수 안에는 무조건 값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30, 50 안 나오고 50이라고만 나오잖아요.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들어온 놈을 덮어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을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제부터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배우러 와서 사실 제일 많이 한 행위는 아마 이 실행 버튼일 거예요. 뭐 개념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함수 문제 같은 거 제작할 때도 그렇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실행 버튼을 누른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를 짜놨잖아요. 얘는 분명히 이제 C 언어 코드잖아요. 이거를 CPU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CPU가 얘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 0101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계는 0과 1밖에 모르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기계는 0과 1밖에 몰라요. CPU는 기계인가요? 맞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이거밖에 몰라요, 얘는. 근데 저희가 쓴 코드는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잖아요, 지금. 못 알아먹어요, 얘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0과 1밖에 모르는 놈인데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CPU 입장 말고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코드를. 얘는
언어가 맞나요? 이거는 이제 언어라는 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라고 언어를 정의한다면 좀 언어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쓰는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어, 중국어, 뭐 일본어, 영어 뭐 이런 거 하듯이 우리가 지금 입 밖으로 이렇게 저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봐도 얘는 사람 말이 아니에요. 기계 입장에서 보면 얘는 기계어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중간 언어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쓰는 언어고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기계가 쓰는 언어예요. 얘는 기계어라고 해요. 기계어 보통. 사람인 제가 컴퓨터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해요. 뭐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 그래, 중국어로 합시다. 자, 중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짜놨어요. 그러면 그 계획 짜자마자 저는 중국어 학원으로 가야 하나요? 중국어를 배워야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왜요? 번역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요새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거 쓰면 그냥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냥. 언제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뭐 아무 나라나 가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 이슈 배제하고, 그런 이유는 그냥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가면 되니까. 굳이 말을 안 배워도 되는 거죠, 이거는.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어를 잘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중국에서 살다 왔대요, 몇 년. 그런 사람이 중국 여행을 갔을 때랑 저 중국어 1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중국 여행을 갔을 때랑 누가 가서 더 잘 놀까요? 당연히 제 친구가 더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말도 다 통하겠다, 뭐 음식도 다 시키고 하겠죠. 그죠? 당연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뭔가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 선택은 번역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번역기. 그러니까 원리는 이래요. 비슷한 거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기계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 옛날에 뭐 그 진공관 시절, 네, 진공관 시절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녀석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기계어에 가까운 어셈블리어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얘네한테 말을 걸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런 걸 얘한테 직접 명령을 내려야 했어요. 왜냐면 얘는 0과 1밖에 진짜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환을 해서 얘네한테 알려줘야죠. 맞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얘가 이제 중국어쯤이 되는 거겠죠. 그죠? 내가 얘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거 일단 외워야 되겠네요. 맞죠? 힘들죠? 아, 그래서 그래, 번역기를 하나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런 코드 형식이에요. 우리가 얘네한테 뭔가 말을 걸면은
얘네는 적절한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바꿔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얘네한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컴파일러라고 해요. 이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해요. 컴파일이 뭐냐면 컴파일러는 컴파일하는 놈이니까 컴파일러라고 하겠죠. 컴파일 영단어를 그냥 봐도 얘는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여기 있네요. 번역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놈 정도가 되는 거죠 얘는. 이해되시죠? 얘가 컴파일러예요. 번역기가 컴파일러예요. 얘는 진짜 번역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던 요런 거를 읽어드려서 변환을 해주는 놈. 이거 그냥 냅둔다고 읽지 않잖아요 사실. 실행 버튼 눌러야 그때서야 읽는 거죠. 그죠? 실행 버튼을 눌러야 요 과정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하는 이유는 요걸 배울 수가 없으니. 그죠? 자, 내가 C 언어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뭐 언어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C 언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요거 해석이 가능할까요? 못하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나도 여기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도 그러니까 중간 언어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게 요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여기 이 녀석을 어느 정도 알아야 얘한테 말을 걸 거니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컴파일러는 얘를 그냥 짠하고 실행시켜주지 않고, 컴파일러가 또는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메모리가 필요해요. 메모리.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몇 바이트나 필요할까요? 이 지금 18줄이거든요. 몇 바이트나 필요할까요? 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얘 몇 바이트인지 모르겠고, printf 이거 함수인데 이거 몇 바이트 필요한지 모르겠고, 리턴 하는데 뭐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이거 일단 얘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그러면 나머진 모르겠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4바이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죠? 최소 4바이트. 자,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 그랬죠?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OS가 해요. 관리는 OS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윈도우, 리눅스, 그러니까 뭐 맥 이런 거, iOS 이런 거, 안드로이드, OS가 해요. 얘네들이 메모리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의 OS가 운영체제가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컨트롤 엔터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요 메인 함수가 이제 운영체제한테 가서 메모리 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가서 나 지금 메모리 이만큼 필요해요 라고 해요. 자리 좀 내주세요 라고 해요. 요청을 해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운영체제가 얘를 보면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제외하고, 운영체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대요. 자,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하구나를 견적을 미리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이거 4바이트죠. 그럼 8바이트네요. 그죠?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네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캐릭터 C까지 하나 더 한다면 얘는 몇 바이트? 1바이트니까 총 9바이트겠네요. 맞죠? 4바이트가 필요하대요. 우선 운영체제에는 4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과연? 제가 실행하기 전까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죠? 보세요. 보세요. 여기 있는 이 4바이트라 함은 창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있는 땅에서 할당을 받는 걸까요? 후자가 맞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 메인 함수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메모리 공간이 좀 필요해졌어요.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4바이트가 필요하대요. 얘 입장에서는 4바이트 땅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맞아요. 창조가 아니에요. 할당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땅에 4바이트만큼 얘한테 떼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램의 크기는 고정이네요. 그죠? 얘는 물리적인 거죠. 내가 8기가짜리 꼽으면 좀 좁겠고 16기가짜리 꼽으면 좀 더 크겠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다가 저번 시간 결론이었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8기가보다 크대요. 원래 있던 내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훨씬 더 큰 뭔가가 필요하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자, 여기서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대요.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메모리 4바이트 필요해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그래 4바이트 줄게 라면서 원래 갖고 있던 메모리 말고 다른 공간을 떼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이 메모리 공간 중에서 4바이트만큼을 얘한테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가 이제 I 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실생활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둔산동 일대의 땅을 다 샀어요. 둔산동 일대의 땅을 부동산 가서 그냥 다 샀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건 제가 이 둔산동이라는 땅을 만든 건가요? 아니죠. 원래 있는 둔산동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땅만큼의 크기를 제 이름 앞으로 옮겼을 뿐이잖아요. 이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공간이 무조건 있는 거고 그 공간 중에서 얘가 차지해야 하는 만큼 이렇게 떼주는 거죠. 명의 이전인 거예요. 그냥 이 땅은 이제 아이 거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변수 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얘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만큼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변수 선언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4바이트짜리 땅을 할당 받을 건데 그 땅의 주인은 i일 거고 그 땅 안에는 30을 넣을 거야 라는 거죠. 그죠? 자, 메모리 안에는 특정 공간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 공간은 4바이트일 거고요. 얘는 i 거고요. 맞죠? i 거예요. 얘는 이 안에 뭘 넣는데요? 30을 넣는데 30은 이런 식으로 넣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진수로 0101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i1이라고 할게요. i2라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다 지울게요.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프린트 F 해서 처음 보는 기호를 썼어요. 잘 보세요. 얘는 이제 그 Shift 7 요거 있죠. 엔드 기호 이름은 앰퍼샌드라고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얘는 이제 주소를 의미해요. 주소. 우리 사는 그 뭐 대전광역시 어쩌고 하는 그 주소를 말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요거 그냥 주소다 라는 거예요. 주소. 요것도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도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뭐 강원도 있고 여기 뭐 경기도 있고 여기 서울 있고 뭐 충청도 있고 여기 뭐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제주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이런 식으로 나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거는 도로 나눈 거고요. 우리는 그죠? 얘가 메모리라고 따졌을 때는 메모리 이제 행정구역 단위는 바이트로 나뉘어요. 바이트예요. 바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이 있습니다. 얘네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가 뭐 기가 단위가 아니라 80바이트래요. 그럼 방이 몇 개라는 거예요? 80개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방 개수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방의 개수가 80개라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80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크기는 1바이트인 거고.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 지도는 이제 뭐 따져봤을 때 뭐 무슨 도,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얘는 방의 크기는 1바이트로 나고 첫 번째 방부터 마지막 방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주소라고 해요. 첫 번째 녀석의 주소는 0이에요. 0. 0. 그러면 두 번째는요? 1이에요. 그냥 2, 3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쭉쭉 이렇게 가면은 얘는 79번이겠네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요런 변수들을 뭐라고 했었죠? 요런 변수 기억나시나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뭐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죠. 함수 내부는 지역 공간이니까 지역 변수. 함수 외부는 전역 공간이라서 전역 변수.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만드는 이런 지역 변수들은 자, 다시 메모리를 다시 그려볼게요. 메모리예요. 이거 꽤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잘 보셔요. 메모리는 크게 이제 몇 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윗동네, 중간 동네, 아래 동네라고 할게요. 지금은
이 아랫 동네 이름은 스택이에요. 스택 지역이라고 해요. 메모리 구조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 메모리 구조상 나눠져 있고요.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쌓아요. 하나하나씩 쌓아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쌓는 방식을 통해서 방을 내어주는 지역이에요. 자, 나는 지금 메모리 관리를 되게 빡세게 해야 되는데 스택 이놈이 방을 이렇게 랜덤하게 잡아주는 거는 위험하겠죠. 메모리 크기를 랜덤하게 또는 메모리 위치를 랜덤하게 잡아주는 거는 얘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 이유는 얘가 이렇게 랜덤하게 잡아놨대요. 이렇게 나중에 이런 크기의 무언가가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지금 얘는 할당을 해줄 수가 없네요. 맞죠? 비슷한 크기로 얘가 이렇게 잘 쌓았대요. 잘 쌓아서 관리를 했대요. 그럼 이제 이만큼 크기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녀석의 주소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i1의 주소, 얘는 롱을 붙여서 i1, i2 출력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숫자 잘 보세요.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직접 복사해서 요만큼을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잘 보이시죠? 지금 잘 보세요. i1의 주소는 이렇대요. i2의 주소는 이렇대요. 얘랑 이 개념이랑 같이 합쳐서 보세요. 방 번호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네요. 맞죠? 근데 얘는 수가 엄청 크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위쪽 지역에 살까요? 아래쪽 지역에 살까요? 아래쪽 지역에 살겠죠. 그죠? 수가 엄청 큰 거 보니까 얘는 꽤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꽤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스택 지역에 살 것 같아요. 이유는 얘네들은 지금 지역 변수니까. 스택은 지역 변수를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있는 주소들은 값이 작아요. 만 단위, 뭐 10만 단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단위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i1이에요, i2예요? i1이 먼저 만들어졌죠. 위에서 아래로니까 얘를 먼저 만났잖아요. 근데 i1의 주소가 더 크네요. 그죠? 여기까지 다 똑같고 4 크네요. 얘가 맞죠? i1이 더 커요. 그러면은 구조상 i1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죠. 쌓았네요. 그럼 얘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스택은 쌓는 형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고 지역 변수가 사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얘를 이제 토대로 해보자면 i1이 먼저 만들어졌고 i2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어, 그냥 시각화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i1이 밑에 있고요. i2가 위에 있어요. 맞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이제 1바이트라고 할 거고요. 왜 4개 그렸을까요, 그럼? 4바이트니까. i1, i2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라서 4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i1, i2 맞죠? 얘는 한 칸은 1바이트를 의미해요. 지금 현재 이 녀석은 84, 85, 86, 87까지 할 거고. 그럼 얘는 몇 번일까요? 83, 82, 81, 80 맞네요. 그죠? 4 차이 나잖아요. 4 차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84부터 4칸, 84부터 4칸. 근데 여기 지금 84, 81하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맨 앞에 있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접어놓고 이건 좀 더 나중에 할 거예요. 자세히는. 우선 이렇게 주소는 맨 앞 칸에다가 얘는 지금 뭐였어요? 주소였잖아요. 결론은 이 큰 수는 주소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있는 거고 쌓여서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얘네는 지역 변수라서 스택 지역에 쌓일 거니까. 자 지금 84, 80 나왔었어요. 12, 08 나오네요. 68, 64 나오네요. 80, 76 나오네요. 바뀌죠. 이거는 이 운영체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얘네들을 잘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어요. 4 차이 나는 거. 왜냐면 얘네들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쌓아 놓는 거죠. 4바이트 딱 차이 나게끔. 그죠? 계속 4 차이는 유지하잖아요. 맞죠? 여기 지금 좀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조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얘를 쇼트라고 했어요. 쇼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고 얘는 2바이트고. 돌려볼게요. 이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 그림도 약간 달라져야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숫자대로라면은 얘는 이제 90인 거고 얘는 88인 거고 맞죠? 얘는 89, 91이겠네요. 얘가 더 크다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쵸?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그냥 새걸로 어, 자 메모리는 이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위쪽, 중간, 아래쪽 이름 뭐라고요? 스택 이 녀석의 이름은 스택이에요. 스택 지역이라고 해요. 스택은 뭘 관리한다고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가 사는 나라예요. 그냥 얘는. 그러면 잘 보세요.
메인 함수가 이런 지역 변수를 갖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대요. 그럼 어딜 찾아간다고요? 얘는 OS. 왜? 메모리 관리는 얘가 하니까. 메모리 관리하는 이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메모리 나 지금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세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메인 함수를 이렇게 보고서, 메인 함수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서 견적을 냅니다. 아, 몇 바이트면 충분하겠구나를 해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운영체제가 얘를 봤을 때 얘가 필요한 메모리를,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얘가 필요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냐는 거예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거 좀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 그림판에다가 그리는데 뭐 여기 조금 그리고 여기 조금 그리고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 고래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누가 크기가 이만해요. 못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제 한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그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크기가 이만한 게 들어와도 사실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공간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빈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이만큼 충분히 있어요. 빈 공간이. 대신에 랜덤하게 잡았기 때문에 다음 큰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게 관리를 한 거네요. 우리가 그 C 언어를 설계했던 목적이랑은 다른 거죠. C 언어는 효율적으로 이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더 취지에 맞겠네요. 그러면 또는 뭐 이렇게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할당을 얼만큼 해줘야 되는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메모리를 아껴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운영체제가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얘네 둘을.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다음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얘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떼어내준다? 위험한 거예요. 얘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아래쪽에 쌓아놔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네이버 지도 여기다가 갤러리아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요거 타임월드에 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타임월드 맞죠? 여기 그죠? 네. 복사를 할게요. 잠깐만 지금 시청역이고 한 이쯤에 여기 있네요. 여기 딱 지금 학원 여기 있으니까 그죠? 학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여기 내거리가 은하수 내거리 그 은하수 내거리를 한번 볼까요? 은하수 내거리 얘는 이렇게만 나온다고? 은하수 내거리 그래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은하수 내거리에 지도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맞죠? 이거랑 얘가 뭔 길이냐? 대덕 둔산로 대덕대로 220번 길 여기로 합시다.
얘는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0번 1. 얘랑 뭐 위치 비슷하니까 같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얘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차이를 한번 봅시다, 얘네끼리. 얘는 행정구역상 은하수 내거리라고 표현을 하나요?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얘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행정구역상 주소에 대한, 즉 이 해당 좌표에 대한 별명이겠네요, 얘는. 그죠? 그럼 이 별명의 리얼 네임은, 진짜 주소는 얘죠.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은하수 내거리에서 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0번 길에서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친구들이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쳐도 여기가 나오고요, 네이버 지도에 여기가 나오고요,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쳐도 이 근처가 나와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왜 이거 이렇게 불러요? 이거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또 이 주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근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리얼 행정구역 주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너무 불편해요. 귀찮아요. 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줄임 표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기 너무 힘들다, 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얘를 다시 인트로 좀 돌려놓고 보세요. 얘를 까볼게요. 다시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까봤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I1의 주소예요. I1의 주소. 얘는 지금 수가 꽤 큰 걸로 봐서는 이 밑에 살겠네요. 맞죠? 얘는 이제 네이버 지도가 될 거예요. 실제로 있는 지역인 거고, 이 녀석의 원래 이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이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원래 이름은 이게 맞아요. 메모리상 주소는 이게 맞아요. 대신에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에다가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공간은 존재하고 주소도 존재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I1 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얘는 이제부터 I1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얘를 이제부터 은하수 내거리라고 하자라고 했듯이. 그죠? 저희는 이걸 외우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변수명은 사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i는 30이었고, 그죠? 얘는 좀 지우고, 원하는 거는 printf %d n i를 했을 때 얘가 i는 50이 나오길 바란 거잖아요. 그죠? 요걸 원했어요. 요걸.
i는 50이 나오게끔 해달래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뭘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접근 방법 하나를 더 찾았어요. 리얼 주소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별명 말고 진짜 주소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요 앰퍼센드 기호를 통해서. 이거 쓰지 말래요. 그럼 얘 써야죠. 그러니까 주소를 직접 알아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i1은 아니고 i. 얘는 지금 모양이 처음 보는 거죠. 정수를 담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 p는 변수명이 맞는데 얘는 정수를 담겠다는 타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포인터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기호명은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냥 포인터 마크라고 할게요. 포인터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p라는 변수는 이제 주소 전용 변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는 주소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지금 i의 주소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i의 주소는 실제로는 이 녀석이에요. 맞죠? 얘는 딱 4평짜리 인트 공간을 담겠다가 아니라 요 인트를 가리키는 주소를 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i의 리얼 주소가 p라는 변수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rintf에서 p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용 p 주소 비슷한 무언가가 나와요. 얘는 뭐랑 같겠어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p는 지금 i의 주소를 담고 있으니까. 똑같네요. 맞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p는 50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p는 지금 이 값이니까 50 해버린다는 거는 50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 값을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p는 i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p는 i를 가리키고 있다, 뭐 i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p는 i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p의 값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거는 이 큰 수를 50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i의 주소로 가서 값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철순의 집을 가고 싶은데 철순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가면 뭐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철순의 집 주소를 내가 알아냈어요. 거기로 가면 뭐가 나와요? 철순의 집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i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i의 주소로 가면 뭐가 나와요? i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i의 주소는 얘잖아요. 지금 이 앞에다가 포인터 마크를 하나 더 달아주시면 얘는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붙는 이 포인터 마크랑 여기 붙는 이 포인터 마크는 다른 거예요. 용도가 좀 달라요. 타입에 붙는 거랑 요 변수 앞에 붙는 거랑은 약간 용도가 달라요. 요거는 이제 하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P는 지금 i의 주소다. i의 주소로 가면 i가 나온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 i의 값이 50으로 바뀝니다. 네? P는 지금 i의 주소를 알고 있고요. 잘 보세요. 이제 i의 주소로 가서 50을 넣으면 i가 바뀌겠죠? i의 주소로 가면 i가 나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얼 주소 값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두 줄이 꽤 중요해질 거예요. 복습 해와 주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